저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케플러 제2법칙, 면적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케플러 제2법칙을 알아볼 건데 이번에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도 같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총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플러 제2법칙 오늘 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알아둘 것이 있어서 그 개념 정리 먼저 하고서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외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외적이 뭐냐? 자, 이쪽 방향으로 A 벡터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B 벡터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각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한다 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 모양으로 X 표시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계산했을 때 벡터니까 방향과 크기가 존재하겠죠. 방향부터 한번 볼까? 방향을 보려면 왼쪽에 이 크로스 외적의 왼쪽에 있는 벡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벡터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벡터가 어느 쪽에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확인했죠? 위치? 자, 그럼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손 들어가지고 이 4개 손가락으로 한번 왼쪽에 있는 벡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벡터로 한번 감싸 볼게요. 내 손가락으로 감싸봐. 이렇게 감싸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엄지손가락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있죠. 이렇게 감쌌을 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감싸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계산했을 때 방향은 오른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A부터 시작해서 B 쪽으로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 자, 그리고 이제 저것을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크기를 물어보는 거겠죠. 방향은 이제 알겠고 크기가 뭐냐?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왼쪽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타가 만약에 0도야. 사인 세타가 0이 되죠? 그럼 이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외적은 이 두 벡터가 평행할 때 0이 된다. 크기가. 그리고 세타가 만약에 90도가 돼요. 얘네가 수직이야, 수직. 직각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1이 되겠죠? 이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온다. 그 정도 성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외적의 성질이에요. 또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각운동량. 오늘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각운동량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각운동량이 뭐냐? 각운동량은 L이라는 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각운동량 L은 거리 곱하기 운동량으로 나타냅니다. 운동량은 여러분 들어봤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죠. 운동량. 근데 그 운동량이 이제 회전을 할 때 각자가 붙었잖아. 그때 운동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이 거리가 R이고 이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이 만약에 M이면 이 둘 곱하면 이 운동량일 거고, 그리고 이 R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이거를
외적을 해주면 각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이렇게 외적을 딱 해주면 각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조금 모호하면서 문자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P 벡터 이걸 한번 대입시켜가지고 M은 질량인데 질량은 방향이 없으니까 벡터가 존재하지 않죠. 그냥 앞으로 빼볼게요. M은 앞으로 빼고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단위는 뭘까? 단위. 여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거리의 단위는 미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 이거 아마 교재에는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로 고쳐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은 뭐냐? 위치 벡터다.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거고, P는 선형 운동량 벡터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각 운동량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그 다음에 이 양변을 한번 심심하니까 심심하진 않은데 심심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한번 해보면 t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왼쪽 이걸 그대로 미분해보자. 이거를 d r dt 곱하기 왼쪽 게 먼저 미분되고 뒤에 건 그대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 dp 벡터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거리를 미분한 거, 얘가 바로 속도겠죠. 속도. 그리고 얘를 미분한 거, P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P를 미분하면 힘이 나오죠. 힘. 왜? 힘은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dvdt잖아. 이 위에 있는 거 mdv, 얘는 dp랑 같죠. 그래서 운동량을 미분한 게 바로 힘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볼게요. 얘는 mv 벡터인데 얘네 둘이 지금 v랑 v야. v의 방향이랑 v의 방향은 당연히 평행하겠죠. 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평행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외적은 평행해. 세타가 0이야. 그럼 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0이죠, 그냥. 사인 세타니까 0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집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사라져. 그리고 남은 애들은 그러면 얘네만 남겠죠? 이렇게 둘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둘만 남은 이 값을,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력이라고 불러요. 회전력. 각 운동량을 미분했더니 회전력이 나오더라. 운동량을 미분하면 그냥 힘이 나오고, 각 운동량을 미분하니까 회전력이라는 게 나오더라. 여기까지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얘네들은 0이 돼서 없어졌다고 했죠? 근데 얘네도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도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는
R 벡터랑 F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0이 되는 순간. 그럴 때가 예시가 하나가 있죠. 뭐야? 이 힘이 중심력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중력과 같은 중심력일 때는 이 동경 벡터, 뭐 위치 벡터라고도 하죠. 위치 벡터랑 힘의 벡터 둘이 평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얘네들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이 값은 0이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각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변화량이 0이 된다. 그럼 얘는 곧 무슨 말이야? 각운동량이 일정하다.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이 되겠습니다. 각운동량 보존. 이 동경 벡터, 위치 벡터랑 힘의 벡터가 평행할 때, 즉, 예를 들자면 중심력이 작용할 때, 더 예로 들자면 중력일 때, 이 힘이 중력일 때, 그 중력일 때는 위치 벡터랑 이 중력의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더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변화량이 0이라는 거니까 각운동량은 일정한 것이다.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그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그림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각운동량은 R 곱하기 P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P 벡터가 아까 M 곱하기 V 벡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그림에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VT 벡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M VT 벡터. 그럼 다시 M을 앞으로 빼버릴게. M 앞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M을 한번 양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을 양변에서 나눠 여기에서도 나누고 여기에서도 나눕니다. 그러면 M분의 L 벡터는 R 벡터 곱하기 V 벡터, VT 벡터. 자, 근데 이 R 벡터랑 VT 벡터는 각이 몇 도예요? 90도죠. 직각이니까 사인 세타 90도를 넣었어. 그러면 1이 되죠. 이 크기를 딱 구했을 때 M분의 L은 얘네 둘 곱하고 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 1이니까 R VT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죠? 여기 있었습니다. 얘는 곧 H라는 상수랑 같다고 했죠. 저게 어떻게 나왔냐? 봐봐요. 아까 이 중력인 경우에는 각운동량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얘가 일정해. M으로 나눈 값도 어차피 일정해. M도 일정하니까. 이 전체가 일정해. 이 전체가 일정해? 그러면 얘 오른쪽에 있는 애도 일정하겠네?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당연히 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즉,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면적의 변화량. 면적의 변화량? 무슨 말이야? 동경 벡터가 쓸고 지나가는 그 면적,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면적의 법칙이죠. 면적의 법칙. 면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운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힘이 중력인 상황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일정해지더라. 얘가 누구였는데? H라는 친구였어. 얘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식에서 면적의 변화량과 같았던 친구야. 근데 얘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동경 벡터가 쓸고 지나가는 면적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다. 정리가 좀 될까요? 이렇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도 면적의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 칠판 좀 지우고 케플러 제3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볼 케플러 제3법칙은 이제 뉴턴 운동법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뉴턴의 운동법칙을 잘 모르신다면 교재 앞으로 가서 거기 먼저 공부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M1인 물체랑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중심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질량의 중심을 한번 연결해서 이 두 물체의 공통질량 중심 M1이 더 크다고 했을 때 한 이쯤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1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공통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1, 공통질량 중심부터 M2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A입니다. 즉 A는 R1 플러스 R2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지금 현재 서로 상호 간에 만유인력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 운동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회전 M1은 이쪽으로 V1이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M2는 이쪽으로 V2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둘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구심력 저번에 같이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구심력 어떻게 나타나 있었어요? R분의 M V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유도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 M1과 물체 M2에 각각의 구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심력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F1은 R1분의 M1 V1의 제곱. 그리고 얘는 F2는 R2분의 M2 V2의 제곱. 근데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하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항상 상호간의 힘을 주고받을 때 그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심력이 되는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 둘은 결국에 같습니다. 같아요. 네, 같은 것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V를 V 값을 구해가지고 이 식을 한번 풀어 나가야 되는데 V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V 얘네들의 궤도 운동의 속도, 전체 궤도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2파이 R을 궤도 운동 주기로 나눈 값이겠죠. V는 P분의 2파이 R. 이거를 한번 얘네들한테 대입을 해보면 V1은 P분의 2파이 R1. P는 양쪽이 같으니까 궤도 운동 주기는 같으니까 V2는 P분의 2파이 R2. 대입을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R1분의 M1 곱하기 좀 길게 나오겠네. P 제곱분의 1 그리고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 R1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네 둘은 없어지고 정리를 해보면 P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1 R1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해보면 얘는 P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2 R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둘이 어떻다 지금? 이 둘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같다. 그럼 비슷한 거 똑같은 걸 포함하고 있죠. 4파이 제곱, P의 제곱 얘네들 다 이렇게 없애주면 결국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M1, R1은 M2, R2와 같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M의 질량이 만약에 크면 M의 질량이 크고 M2의 질량이 작아.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1이 작을 것이고 R2는 클 것입니다. M1의 질량이 커질수록 이 공통 질량 중심은 M1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거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어. 자, 여기 이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R2는 R1을 옮겨버려. A 빼기 R1이랑 같죠? 이걸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M1 R1은 M2 A 빼기 R1이 될 거고 얘를 풀어서 쓰면 M2 A 빼기 M2 R1이 될 것이고 얘를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M1 R1 플러스 M2 R1은 M2 A R1으로 묶으면 R1 M1 플러스 M2 M2A 한번 이거를 양변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R만 남기고 M1 플러스 M2분의 M2A가 된다. R1은 M1 플러스 M2분의 M2A가 된다. 일단 이렇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R2도 한번 구해보면 M1 플러스 M2 M1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이 두 식을 잘 기억해 두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본론. 자, 이 친구들이 지금 회전을 하게 만드는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구심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곧 뭐야? 그 잡아당기는 힘이 곧 만유인력이죠. 지금 구심력이 만유인력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지금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만유인력이 저 친구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잡아당기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구심력 두 가지 있었죠? 이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해보자. 둘 중에 하나만 넣어보면 뭐를 넣는 게 좋을까? F1을 넣어봅시다. F1. F1이랑 F 만유인력이 같다. 그러면 P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2R2 얘가 만유인력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 A 제곱분의 G 만유인력 상수죠. G 곱하기 M1 곱하기 M2다. 근데 아까 R2라는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었어요. A에 대한 식으로. 그럼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P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M2 곱하기
R2가 저렇게 바뀌어. M1 플러스 M2분의 M1A. 우변은 A 제곱분의 G M1 M2. 그러면 M1 M2 양변에서 나눠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A가 여기 있는데 이 A제곱을 한번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A제곱을 이쪽으로 옮겨서 세제곱을 만들고, 그리고 G는 이쪽으로 옮기고 P제곱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 P의 제곱은 G M1 플러스 M2, 그리고 분자는 4파이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P의 제곱이랑 A의 세제곱 비례한다. 이게 바로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죠. 조화의 법칙.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은 M1과 M2 값이 주어졌을 때 상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비례관계에 있다. 그게 바로 조화의 법칙이죠. 케플러 제3법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게 총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 총에너지 보존 법칙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활력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구해보려고 합니다. 활력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궤도 속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타원 운동에서 R이라는 값의 일반 방정식, 일반식을 한번 구해봤었죠.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V, 궤도 운동 속도의 일반식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V를 이번에는 두 가지 성분으로 한번 쪼개볼 거예요. 동경 벡터 방향의 평행한 성분이랑 동경 벡터 방향의 수직인 성분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타원에는 초점이 있죠. 초점이 이렇게 있고 동경 벡터를 이렇게 쭉 그리고 얘가 동경 벡터. 여기가 동경 벡터라고 했을 때 세타 값은 여기겠죠. 이만큼이 세타 값이고, 그리고 이 타원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속도 벡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 속도 벡터를 우리가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동경 벡터랑 평행한 성분, 두 번째는 동경 벡터의 수직인 성분. 이 두 성분을 합하면 V 벡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붙여주면 VR 벡터는 동경 벡터의 평행, 그리고 V 세타 벡터는 동경 벡터의 수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더라.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볼까요?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VR 동경 벡터랑 평행한 속도 성분.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동경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시켜주면 됩니다. 미분시켜주면 돼요. 근데 저 R값, 이 R값을 우리는 저번에 일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한번 대입해주기 위해서 크기를 구할 거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R 대신에 우리가 뭐를 넣어야 되냐. 저번에 긴 식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A 1 빼기 2의 제곱.
이 식을 넣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1 제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 1 빼기 2의 제곱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겠죠? 이걸 한번 미분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변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세타밖에 없죠? 얘가 변수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대로 나오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에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1이 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친구를 미분시켜 줘야겠죠. 미분시켜 보면 1은 없어지고 2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것도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d세타 dt가 있죠. 세타를 t로 미분한 거니까 이것도 붙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 분모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a 1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2 사인 세타, 그리고 d세타 dt. 얘가 문제야, 얘를 우리가 다른 식을 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식을 어디서부터 끌어오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P분의 A는 dA dt, 얘가 뭐랑 같다고 했지? 2분의 1 R제곱 d세타 dt랑 같다. 여기 d세타 dt 있죠? 지금 얘만 남기고 다 넘겨버릴 거야. 그러면 d세타 dt는 p r제곱분의 2a가 됩니다. 근데 a는 저번에 풀었듯이 파이 a b고, b는 a 루트 1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R은 또, 저기 이 식 있죠, 이거? 저렇게 됩니다. 저걸 다 대입을 한번 해줄 거야. 다 대입을 한번 해주면, 결국에 d세타 dt라는 놈은 뭐가 나오느냐?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되게 복잡하네.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계산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뭐 괜찮겠다. 좋아. A 대신에 파이 AB 넣을 거고, 여기 있는 B 대신에 A 루트 1 빼기 2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파이 A 곱하기 A 루트 1 빼기 2의 제곱이고, 분모에 일단 P만 따로 빼고 R은 따로 계산해 볼게. R이 아까 저거였으니까 A1 빼기 지금 R 제곱분의 1이니까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의 제곱이다. 얘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 식을 이쪽에 대입시켜 줘야 되는 거야, 이쪽에다가. 얘랑도 같이 계산해 줘야 돼. 그럼 결국에 얘랑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 둘만 봐. 다른 거 다 치우고 이 네모칸에 있는 것만 봐서 둘이 곱해주면 돼요. 없앨 수 있는 거 다 없애자, 지금 빨리. 어떻게 없애냐면, 일단 이거 제곱 분자에 있고 이거 제곱 분모에 있네.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제곱의 형태로 있고 분모에, 얘는 분자에 그냥 있네.
그럼 얘가 없어지겠다. 그리고 얘는 제곱만 없애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없앨 수 있나? A? 여기 A 하나 없애고, 또 없앨 수 있는 거 있나요? 요거?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는 2분의 1제곱. 그럼 이제 정리를 그냥 한번 해볼까요? P분의 루트 분모의 루트 1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지금 2파이 A 곱하기 2 사인 세타. 맞나? 제발 맞아라. 맞네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좀 보기 쉽게 해주면 P분의 2파이 A는 좀 따로 빼주는 게 보기 편할 거고, 분모의 1 빼기 2의 제곱 2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가 뭐냐? 얘가 바로 VR이다. VR은 구했습니다. VR. VR은 구했고, 이제 구해야 될 거는 V세타죠. V세타를 한번 구해보자. 자, V세타는 지금 이 친구죠. 이 친구. 자, 근데 V세타 살짝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DT라는 시간 동안 S를 움직였다고 한번 해봐. S. 그러면 이쪽이 V세타고 S만큼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R이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여기가 D세타. DT라는 시간 동안. 자, 그러면 이 S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헷갈리니까 이렇게 선을 좀 그리자. S는 V세타라는 시간, 속도로 DT라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이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R 곱하기 D세타. 그래서 D세타는 결국에 뭐냐? D세타네. V세타는 결국에 뭐냐? V세타는 DT를 이쪽으로 옮겨버려. R 곱하기 D세타 DT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D세타 DT 아까 구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봐봐. 그리고 R도 한번 대입시켜봐요. R은 아까 뭐라고 했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A1 빼기 2의 제곱이고, D세타 DT는 P분의 2파이 A 제곱 루트 1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 괜히 계산했구나. 저거는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거의 제곱이다. 그럼 어차피 얘 R인데 괜히 계산했어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없애고, 그 다음에 A 없어지겠네. A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는 2분의 1제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 P분의 2파이 A 곱하기 루트 1 빼기 2의 제곱, 분자에는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다. 얘가 바로 뭐죠? V세타. 이렇게 나온다. 아까 VR은 뭐라고 했지? VR? 여기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 가까이 있으면 보기 편하니까 P분의 2파이 A 곱하기 루트 1 빼기 2의 제곱 2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구했어요. 드디어. 동경 벡터 방향, 속도, 그리고 동경 벡터의 수직인 방향의 속도 두 가지 구했습니다. 그럼 V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죠. 피타고라스. V의 제곱은 V R의 제곱 플러스 V 세타의 제곱. 이거를 한번 대입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칠판 지우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좀만.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적으로 P분의 2파이A는 있으니까 이건 한번 앞으로 그냥 빼가지고 P분의 파이A의 제곱 이렇게 해두고, 또 분모도 공통적으로 루트 1 빼기 2의 제곱이 있죠. 얘도 그냥 앞으로 빼줄게요. 그럼 이제 분자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해주면 되죠. 2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를 제곱해주면 얘는 2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얘를 제곱해주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자, 2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이 제곱 합한 거는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2의 제곱만 남는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P분의 2파이A의 제곱, 분모에는 1 빼기 2의 제곱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2 코사인 세타를 다른 식을 대입시킬 거예요. 어디서 그 식을 따올 거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또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R은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A 1 빼기 2의 제곱. 사실 임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유도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를 분모를 양변에 한번 곱해 볼게요. R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우변에 A 1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풀어서 쓰면 R 플러스 R2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R은 한번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얘만 우변으로 넘기면 빼기 R. 그 다음에 양변을 R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1 빼기 2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 식을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1 빼기 2의 제곱 1 플러스 2를 넣어주면 R 2A 1 빼기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으니까 빼기 2 플러스 2의 제곱. 숫자 없어지죠.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뭔가 비슷한 숫자들이, 비슷한 모양의 문자랑 숫자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1 빼기 2의 제곱으로 한번 분모랑 분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분모랑 분자에서 1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긴 뭐 1이 될 거고, 분자에서 R분의 2A, 그리고 얘는 2의 제곱 빼기 1이었어. 근데 1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죠. 분모는 없어질 거고 결국에 얘만 남게 됩니다. 얘가 뭐냐?
V의 제곱이었어요. V의 제곱. V의 제곱이 뭐냐면 R분의 2A 빼기 1이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얘를 빼먹었네. 얘 어디 갔어, 얘? 얘도 넣어줘야지. 쟤도 넣어줘야 돼요. V의 제곱. P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A의 제곱 R분의 2A 빼기 1.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 할 때 조화의 법칙 식으로 나타냈었죠. 그 식이 뭐였냐면 P의 제곱은 Gm1 플러스 M2분의 4파이 제곱 A의 세제곱이다. 그거를 한번 여기에다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V의 제곱은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얘랑 함께 분모로 갈 거고 4파이 제곱 A의 세제곱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분자로 갈 겁니다. 4파이 제곱은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고 A제곱도 나오고 Gm1 플러스 M2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그대로 따라오고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애버리자. 없애고 얘도 없애고 A는 여기 넣어서 그냥 나눠버리죠.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V의 제곱은 Gm1 플러스 M2 곱하기 R분의 2 빼기 A분의 1 이게 뭐다? V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활력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활력 방정식. 이게 활력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력 방정식까지 다 구했으면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에너지 보존 법칙, 총에너지 보존 법칙 하면서 이 총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활력 방정식을 통해서도 또 나타내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총에너지 보존입니다. 오늘 이 총에너지 보존을 1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1은 W로 쓰죠. W는 F 곱하기 S, F 힘, S 이 힘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 이 두 가지의 곱을 1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천문학이니까 보통은 궤도 운동에서 알아보겠죠. 이러한 타원에서 여기 초점이 있고 이 초점에서 동경 벡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X 벡터라고 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궤도 운동을 하겠죠. 이만큼 dt라는 아주 극소 시간 동안 엄청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을 이동을 해서 dx 벡터 만큼만 이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x 플러스 dx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은 처음 위치가 A, 나중 위치가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힘을 작용해줬는데 그 힘을 통해서 dx만큼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dx라는 거리를 dt라는 작은 시간 동안 움직였어요. 어떤 힘을 받아서 f라는 힘을 받아서 근데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A에서부터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값을 다 합쳐줘야 되니까 적분을 취해줍니다. 그 전체 값이 바로 1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총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식을 이용할 거냐. 첫 번째, 뉴턴 제 2법칙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뉴턴 제 2법칙이 뭐였죠? F는 ma다. 자, 그럼 여기 F 있죠, F 벡터.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ma 벡터. 이 a는 다시 풀었으면 m dv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x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v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v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dx dt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x는 v 곱하기 dt가 되겠죠. f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dx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여기 넣어 볼게요. 1은 a부터 b까지 f dx인데 얘네들을 한번 넣어줬더니 a부터 b까지 f는 m dv dt 곱하기 dx v dt 이렇게 나옵니다. dt는 없어지겠네. 얘를 다시 써주면 m v d v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보기 전에 조금 심심하니까 2분의 mv 제곱이라는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심심해졌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얘는 m v 그리고 이 v가 변수잖아요. v dv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데?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부터 b까지 d 2분의 mv의 제곱. 그러면 얘를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얘 이제 d 없어지겠네. 계산을 해주면 2분의 mv의 제곱 b 빼기 2분의 mv의 제곱 a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이라는 값이다. 이게 첫 번째 뉴턴 제2법칙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번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힘이 바로 중력일 때. 그럼 힘이 중력이라는 거는 F는 일단은 식으로 그냥 1은 A부터 B까지 FDX일 때 이 F 대신에 지금 뭘 넣겠다는 거예요? 중력을 넣겠다. 그리고 DX 대신에 뭘 넣겠다는 거예요? 동경 벡터를 넣겠다. 동경 벡터를 넣겠다. 자, 그러면 F와 동경 벡터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이 둘은 일단 평행합니다. 일단 둘은 평행하고 동경 벡터 방향은 이쪽이었고 F의 방향은 잡아당기는 쪽이에요. 잡아당기는 쪽.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이 둘을 내적시켜. 이 둘을 내적시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1 M2 그리고 DR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내적을 했을 때 둘은 평행한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심심해졌어, 갑자기. 심심하니까 하나를 또 미분을 해볼 거예요. 갑자기 또 심심해졌어. 뭐를 미분해 줄 거냐면 이런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제곱이 하나 더 붙어서 R제곱이 되고 GM1 M2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그냥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켜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B R분의 GM1 M2 DR 이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R분의 GM1 M2 B 빼기 R분의 GM1 M2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뉴턴 제1법칙으로 식을 풀었을 때 1은 얘랑 같다고 했어요. 얘랑. 근데 2분의 mv제곱이고 즉 뭐예요 이게? 운동에너지. B의 운동에너지 빼기 A의 운동에너지 한 값이 1과 같다는 거죠. 여기선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내면 되겠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1 M2죠. 그러면 지금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P E B고 B의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한 값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A의 포텐셜 에너지 값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게 뭐랑 같다? 1이랑 같다.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두 식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K A 플러스 PE A는 KE B 플러스 PE B 이게 곧 뭐예요? 총 에너지죠. 총 에너지. 토털 에너지 B 나중에 토털 에너지 얘는 처음에 토털 에너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 토털 에너지 총 에너지가 처음이랑 나중이 같다. 결국에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총에너지 보존의 개념이고 총에너지 보존에 대한 식을 잠깐 다시 써보면 토탈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얘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한 개 안에서 물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M1 V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2 V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분의 G M1 M2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이 되고 얘가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M1이라는 물체가 여기 있고 M2라는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을 연결해서 공통 질량 중심을 CM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R1, R2 그리고 얘는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V2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 둘의 궤도, 운동, 주기는 둘 다 P로 같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V1은 P분의 2파이 R1으로 나타낼 수 있고 V2는 P분의 2파이 R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식에서 M1R1, M2R2는 같다. 이 식도 기억이 나죠. 그럼 얘를 한번 R1만 남기고 넘겨볼게요. M1분의 M2, R2 이 식을 여기에 한번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V1은 P분의 2파이 R1에 대입시켰으니까 M1분의 M2 R2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바로 누굽니까? V2죠. 그러면 V1은 M1분의 M2 V2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결국에 그래서 M1 V1은 M2 V2 이 둘도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저 거리랑 마찬가지로 속도도 이런 식이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쟤는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의 상대 속도는 V로 나타냈을 때 이 둘의 속력을 합한 것이랑 같겠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걸 한번 토대로 식을 또 전개해 보겠습니다. V2는 그러면 V 빼기 V1이 되겠죠. 이 식을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야. V2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M1 V1은 M2 V 빼기 V1 얘를 풀어보면 M2 V 빼기 M2 V1 얘를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M1 V1 플러스 M2 V1 M2 V V1으로 묶어가지고 V1 M1 플러스 M2 얘는 M2 V M1 플러스 M2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M1 플러스 M2 분의 M2 V가 바로 V1이 되죠. 마찬가지로 V2도 똑같이 구해보면 M1 플러스 M2 분의 M1 V가 V2가 될 겁니다. V1과 V2를 이 상호간의 상대 속도를 통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를 왜 구했냐? 바로 이 식에다가 이 V1과 V2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토탈 에너지로 나타낸 그 식이 나오게 됩니다. M1, M2 이 M1 플러스 M2 V제곱 R분의 G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한번 그 대입하는 과정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근일점인 경우에 R이 A 1-2인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토탈 에너지는 마이너스 G 2A분의 M1, M2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총 에너지가 음이니까 부호로 봤을 때 음이니까 궤도가 속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식은 정리를 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이 둘이 같다고 놓고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활력 방정식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같다고 놓고 M1, M2 M1 플러스 M2 V제곱 빼기 R분의 G 얘가 얘랑 같다라고 놓고서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활력 방정식이 결국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도 한번 대입을 해봐서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 여러분 그 바닥에 있을 때 뭔가를 하늘로 던져본 적이 있나요? 하늘로 던졌을 때 처음에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지만 어느 순간 점점 속력이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죠. 하늘 높이에서 최대 높이를 찍고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떨어집니다.